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세계 최고 한국산 무기에 남중국해 판도 뒤바뀐다. 중국 담당 저승사자가 출몰하자 시진핑 급동 마려운 상황. 필리핀 국방부가 세계적인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극찬하며 도입에 큰 관심을 내비쳐 화제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문제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로 자국의 해군 군사력 증강에 필사적입니다. 필리핀이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한국 잠수함을 구입한다면 중국 해군과 해상 민병대인 중국 어선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침이 싹 도노. 지난 1일 필리핀 마간다 통신은 필리핀 해군을 위해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필리핀 국방부 군수조달 차관보인 지저스 레이가 한국 필리핀 방위산업협력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저스 레이 차관보는 서영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만나 필리핀 잠수함 역량 제고를 위해 잠수함 운영 노하우 전수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에 자체 개발한 배수량 1,400톤급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으로 지난 3월 잠수함 3척 가운데 마지막 3번함 인도식을 마쳤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뛰어난 잠수함 성능과 더불어 한국 기업 특유의 안정적인 사업 관리 능력은 필리핀이 한국을 주목한 이유라며 같은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인도 완료된 잠수함은 계획 일정보다 빠른 납품, 기대 이상의 성능과 신뢰도를 보여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필리핀 정부 고위층의 신뢰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잠수함 강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고 세계로 눈을 돌려도 정상급의 조선 기술을 갖췄습니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조선 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DSM이 1,400톤급 수출 잠수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에 선정되었고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뽑은 세계 인류 상품으로도 선정되어 이관왕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 의회 정보위 위원장인 조니 피메텔 의원은 필리핀은 섬나라 국가인 만큼 잠수함이 전투함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며 필리핀 국방부의 잠수함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멘텔 의원은 해군이 도입하려는 잠수함은 서필리핀해의 심해주역 영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최대의 안보 이슈는 바로 중국인데요. 필리핀은 최근 중국의 해양경찰법 개정과 해상민병 때문에 수십만 명의 어민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중 감정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필리핀의 비영리 단체 아그암은 중국의 해양경찰법 개정과 대규모 해상민병 세력 때문에 6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필리핀 어민들이 생계수단을 잃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의 식량 안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그암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각지에서 수중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암초를 인공섬으로 불법 매립하면서 남중국해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아그암의 분석 결과 이러한 수중 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해 필리핀은 연간 331억 페소, 한화 약 7,7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필리핀 연간 수산물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해양경찰법을 개정해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중국 해경이 타국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발포권을 부여했습니다. 미친놈들인가?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아닌 지들이 맘대로 그은 남해구단선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똥꼬집을 피우며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80%가 중국 소유라는 양심출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남해구단선 범위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영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합법적 EEZ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영해에 들어가 필리핀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섬을 포위하고 관공선을 공격하는 등 어이털리는 도발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어도 중국법에 따르면 합법이라는 거죠. 이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하는 김철근 씨는 우리 집에서는 중국 욕하는 게 합법이라면서 시진핑 개새끼라 하였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넣어달라 하셨습니다. 무튼 개한테 미안한 짓을 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월부터 필리핀 스플래트리 군도의 휘선암초에서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민병을 동원해 연안개를 쓰며 암초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필리핀 어선들은 휘선암초 일대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중국, 겉으로는 민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민간인 없는 민간어선 해상민병은 18세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30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들 해적단은 칼, 몽둥이와 같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심지어 군에서 지급받은 소총 및 레이저와 같은 총기류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에 필리핀 어선들은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혹여나 중국 어선들을 밀어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 해경선들이 개정된 해경법을 적용해 발포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휘서남초 일대에 바다를 찾는 필리핀 어선들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반대로 중국 어선들은 계속 증가해 4월 초에는 260척이 넘는 배가 집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휘서남초에 진을 치자 필리핀 외교부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이들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날이 안 좋아서 피항한 어선들을 무슨 근거로 퇴거시키냐면서 도리어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날이 좋든 안 좋든 나가라면 나가야지 도깨비야 뭐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휘서남초에 집결한 중국 어선들이 해상민병이라는 필리핀 정부의 지적에 그곳에 해상민병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저 풍랑을 피해 피항한 어민들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거짓말이죠. 미 해군은 일찍이 2019년에 중국이 주장하는 민간 어선을 중국 해군 정규군과 동일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거 정규 전투원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민간인 역시 비전투원을 가장한 상태에서 몰래 무장을 갖추거나 적대 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의 정규군이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적을 공격하는 행태는 테러로 분류되며 국제법에 의한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즉결 처형감입니다. 주교도 무죄. 남중국해 일대에서 깽판 치는 어선들은 중국 타이산10판 청어업발전 유한공사 소속으로 한창 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무려 2달을 쉬고 있습니다. 본업이 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모두 작은 어선들로부터 식량과 물, 보급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해상지휘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필리핀 이젠 내에 있는 휘서남초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 무장단체인 해상민병에 의해 침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리핀은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델핀 로젠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로젠자나 장관의 경고 당일 중국 해상민병 선단의 머리 위로 필리핀 공군 FA-50PH 전투기가 비행하며 중국 선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FA-50PH 전투기는 필리핀 공군이 12대를 운용 중인 필리핀 유일의 전투기로 대게릴라 토벌 작전으로 이름을 날린 필리핀 공군 최정예 제7 전술 전투 비행대가 운용 중입니다. 필리핀은 유사시 명령만 떨어지면 해상민병 소탕이 가능하도록 FA-50PH 전투기의 기관포와 정밀 유도포탄, 매버릭 공대진 미사일을 탑재해 초기 임무에 투입하였습니다. 하늘에 FA-50PH가 투입됐다면 바다에는 호세 리잘과 콘라도 얍이 투입되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산 함정들입니다. 남중국해에 활동하는 중국 해상 전력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뛰어난 무장을 갖춘 한국산 무기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해 취역한 호세 리잘함은 우리 해군의 대구급과 인천급의 중간에 있는 2800톤급 전투함입니다. 또한 6.25 전쟁에서 활약한 참전용사의 이름을 딴 콘라도 얍은 우리 해군에서 포항급 초기함 충주함으로 운용하다가 필리핀에 무상공여된 초기함입니다. 대간첩 작전용으로 설계된 이 배는 32노트의 빠른 속도 성능에 두문의 76mm 함포, 두문의 40mm 기관포 등 강력한 함포 무장으로 투영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을 소탕하는 데 최적화된 전투함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불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남중국해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군함이나 전투기가 전무하였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며 미군의 공짜 무기 공여도 사라졌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무기를 구매할 수도 없어 필리핀 앞바다는 사실상 중국의 차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위기를 느낀 필리핀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 임기 막판에 군사력 현대화 필요성을 절감하여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때 구입하거나 공여받은 무기들이 오늘날 필리핀 군사력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도 처음에는 이전 정권의 공로를 축소시키기 위해 한국산 무기들을 평가절하하였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라면서 급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보다 더 강력한 해군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산 잠수함을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정수성을 지닌 한국 잠수함은 마넬이 18,520km 거리를 중간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어 잠수함의 생명인 뛰어난 수준 작전 능력까지 갖춘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필리핀 해군 최고의 비대칭 전략 무기로 중국 항공모함과 해상 민병대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바닷속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모태똥이 설파한 3단계 혁명 전술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일단 접고 물러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기본 바탕입니다. 지난 2011년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이 베트남 선박을 공격하며 베트남과 갈등이 깊어졌을 때 응웬던중 총리가 징병령을 발표하며 중국과 즉시 전쟁이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이자 중국은 대화로 해결하자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시푸지아투티 장관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총 500척을 침몰시키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자 중국 어선이 90% 이상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위와 같은 선례를 보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테오로드 록실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친구 중국에게 어떻게 하면 이를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없네, 그냥 꺼져버려 라고 적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저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서해 앞바다에도 출몰해 조업권을 침탈하는 중국 불법 어선들을 이제는 좋은 말로 보내선 안됩니다. 그냥 선폭파 후 보고해야 합니다. 선폭파하는 해경들에게는 1계급 특진을 줘야겠죠. 적들의 위협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준 것이니까요. 오늘의 결론, 중국 그냥 꺼져버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